1.5 직류발전기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류발전기는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 여자 방식별 구분이 되겠습니다. 여자 방식. 여자에서 자라고 하는 것은 자석이 되겠습니다. 물론 자석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석이 돼야 자석이 나오니까. 그래서 자석을 만든다. 자, 어떻게 만드냐? 철심에 권선을 감고 전원을 연결하니까 자석이 되더라. 그래서 자석 파이가 나오죠. 그래서 철심과 권선이라는 물리적 구성의 전원이죠. 전원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확보를 하느냐에 따른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자 방식별 종류를 구분해 보니까 타여자 방식과 자여자 방식으로 구분이 되더라. 타여자 방식은 별도 전원, 자석을 만드는 전원으로서 독립된 전원을 가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여자 방식은 자체 전원을 사용을 합니다. 자체 전원이 바로 유도기전력이죠. 전기자 코일 변에서 유기가 되는 유도기전력을 계자에도 연결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여자는 계자와 전기자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연결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계자 자석을 만드는 영구 자석과 전 자석을 사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전 자석을 사용을 합니다. 자석 밀도가 크고 손실이 적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영구 자석은 소형 기기에 사용이 된다. 자, 계자 자석 전원에 따라서 타여자 발전기와 자여자 발전기로 구분이 되는데 타여자 발전기는 독립된 전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계자 회로와 전기자가 분리되어 있다.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이것만 기억을 하신다면은 회로적으로 구성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자 회로와 전기자 회로가 선이 연결 안 되면 타여자 어때요? 방식. 뭐 발전기면 타여자 발전기가 되겠고 전동기면 타여자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자여자 발전기는 자체 전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계자와 전기자가 연결이 되어야 된다. 자, 어떻게 나타내는지, 심벌을 어떻게 그리는지는 몰라도, 회로를 어떻게 그리는지는 몰라도 계자와 전기자가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 방법은 직렬로 연결하는 방법, 병렬로 연결하는 방법, 직렬과 병렬이 다 있는 방법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직렬로 연결하는 방법을 직권 발전기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직렬이니까 직권 발전기, 병렬이니까 그래서 분권 발전기, 직렬과 병렬 두 개네요. 숫자가 두 개면 복수라고 하듯이 이것은 복권 발전기. 자, 복권 발전기는 병렬 계자를 전기자에 가까운 쪽에 연결하느냐, 먼 쪽에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내 분권, 복권 발전기 그리고 외분권, 복권 발전기로 구분한다. 자, 이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은 회로도에 그리지 않아도 다 해결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이제 발전기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하나 하셔야 돼요. 어떤 약속이냐? 이제 회로를 그릴 텐데 회로를 그리기 전에 저항 표시를 하고
RF를 기록을 하게 되면은 이게 계좌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F는 필드를 나타내는 계좌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RF는 계좌 저항, IF는 계좌 전류, VF는 계좌 전압 이렇게 금방 할 수 있으시겠죠. 그럼 정류자는 전기자는 정류자에 브러쉬를 연결되어 있는 모양으로 전기자를 나타냅니다. 전기자. 전기차는 아마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첨자를 A라는 첨자를 씁니다. 그럼 RA는 전기자 저항, IA는 전기자 전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 전기자 내는 그리지 않았지만은 RA가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로도를 그릴 때 이 전기자 안에 RA를 별도로 그리지 않습니다. 그리지 않지만 RA, 즉 전기자에는 전기자 권선, 유도 기전력의 유기가 되는 권선이 감겨져 있다 하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심볼도 약속을 하시고 알았으니까 구체적으로 각 회로별로 특징과 계산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타여자 발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 종류에서 자, 1번 타여자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타여자 발전기는 공부를 했습니다. 별도 전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계좌와 전기자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죠? 저항 표시를 하고 RF를 쓰면은 표시를 하면은 계좌 회로다. 여기에 VF 계좌 전원을 연결하면은 전기자 회로와 관계없이 전류가 흐르죠. 전류는 IF가 되고, 자, RF에 IF 전류가 흐르면은 자석이 만들어지죠. 자석이 만들어지는 이 공간을 자기장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장 내에 전기자를 설치하고 회전시키면은 단자에 플러스 마이너스 V볼트 전압이 유기가 되겠죠. 해서 부하가 연결이 된다면은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흐르는데 말씀을 드렸듯이 전기자에는 그리지 않았지만 RA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를 IA, 부하 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I, 부하 전류죠. 부하 전류. 해서 이제 그 계산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류식, 전압식. 전류식은 어떻게 되나요? IF와 전류가 전기자 회로의 IA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IF는 ohm의 법칙에 의해서 R분의 V니까 IF는 ohm의 법칙에서 R분의 V인데 계좌 회로니까 계좌 저항과 계좌 전압 이렇게 하면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IF는 구했습니다. 그러면은 IA는 어때요? 단일 루프, 직렬 회로죠. 직렬 회로에서 전류의 흐름이 하나예요. 다만 전류가 어느 지점을, 어느 곳을 흐르느냐에 따라서 전기자 전류와 부하 전류 했으니까 전기자 전류와 부하 전류는 같습니다.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전압을 나타내는 식은 유도 기전력 E는 전기자 권선에서 발전이 되는 유도 기전력이죠. 유도 기전력은 결국은 단자에 걸리는 단자 전압과 어때요? 내부 전압 강하. 이 RA 권선이 있으니까 RA 전류가 흐르면은 IA, RA라는 이런 그
내부 전압 강화, 즉 전압이 걸리겠죠. 그래서 유도 기전력 E는 V 플러스 IARA 전압이 걸리는데, 자, 이 전압을 발전기의 기본식이라고 합니다. 발전기의 기본식인데, 자,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동기는 이 부호만 바꾸면 돼요. 마이너스. 그래서 이거는 전동기의 기본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는 유도 기전력 E는 V 플러스 마이너스 IARA 플러스 발전기 마이너스 전동기. 자, 이렇게 해서 꼭 외워야 하시는 두 번째 식입니다. 첫 번째 식은 E는 피자 한 판에 60원, 60A분의 피자를 K로 둔다면은 K 파이 N이라고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식입니다. 유도 기전력이었고, 유도 기전력을 단자 전압과 내부 전압 강화로 표현을 하면은 E는 V 플러스 마이너스 IARA인데 플러스 발전기 마이너스 전동기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말로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전기는 말로 하는 공부입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말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안다면은 굳이 다른 식을 외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자, 보겠습니다. 전압식 해서, 자, 이 발전기 전동기의 기본식이 두 번째 식입니다. 암기했다고 보면은 전압식이니까 발전기 전동기의 기본식 E는 V 발전기는 플러스 IARA 하면은 네, 똑같죠. 끝. 자, 이렇게 해서 식에 대한 부담을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자, 해서 타여자 발전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건 타여자 발전기하고 자여자 발전기, 직권 발전기의 회로도입니다. 이 회로도는 각 방식별로 제가 다시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는 것을 잘 보시면 돼요. 다음은 이제 직권 발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권 발전기부터는 이제 자여자 방식으로 계자와 전기자가 연결이 돼 있다. 직권 발전기 RF 계자고, 자, 여기가 유도 기전력 E가 발전이 되는 전기자죠. 전기자인데 직권은 시리즈, 이게 직렬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자의 아래 첨자를 직권은 직권과 분권을 같이 나타나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S라고 씁니다. 이것을 계자예요. 계자, 전기자. 자, 이와 같이 계자와 전기자가 직렬로 연결이 돼 있다. 계자와 전기자가 직렬로 연결이 돼 있다. 물리적 특징이죠. 그리고 성합기로 사용이 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직권 발전기는 성합기로 이용이 되더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이제 전류식과 전압식이 되겠습니다. 전압식. 전류식은 전기자에서 유기기전력이 발전이 돼서 부하가 연결이 된다면은 전류가 흐르겠죠.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 IA, 계자에 흐르는 전류 IS, 부하 쪽으로 흐르는 전류 I가 어때요? 하나의 선에 연결이 되어 있죠. 하나의 선결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렬 연결은 전류가 같다. 그래서 IA는 IS와 같고 I와 같다. 그래서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I는 IA와 IS와 같다. 다음 전압식. 전압식은 어떻게 쓰시라고 그랬어요? 발전기 전동기의 기본식. 발전기 전동기 기본식은 E는 V 플러스 마이너스 IARA인데 발전기는 플러스 IARA를 쓰고, 단일 루프에 저항이 몇 개 있냐 보세요. 저항이
그리지 않았지만은 전기자 내에 RA가 있고 직렬 저항 RS 두 개 있네요. 저항 두 개가 한 줄에 연결이 되어 있을 때 합성 저항은 더하면 되죠. 그래서 잘 보세요. 노란색으로 보겠습니다. 잘 보시면 그냥 RA에다가 RS를 더하면 됩니다. 직렬로 연결된 저항의 합성 저항은 더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그래서 전압식 E는 V 플러스 IA 곱하기 RA 플러스 RS. 이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본식에서 회로해 보니까 저항이 두 개더라. 그래서 더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분권 발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권 발전기는 계자와 전기자가 두 줄로 연결이 돼 있더라. 자, 이렇게 외부에 부하가 연결이 된다면은 유도 기전 회전을 시켜주면은 유도 기전력 E가 발전이 되죠. E가 발전이 돼서 IA 전류가 A점에서 어때요? 물과 같이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두 갈래 길이 연결이 된다면 물이 들어와서 양쪽으로 물이 나누어질 것이다. 보니까 이게 RF죠. RF 계사가 연결이 됐으니까 계사 전류. 보니까 부하가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부하 전류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권 발전기는 계자와 전기자가 평렬로 연결이 되어 있더라. 그리고 정전압 발전기로서 전지 화학용이나 전지 충전용 동기기 여자용으로 사용이 되더라. 정전압 발전기로서 전지 충전용으로 이용이 되더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분권 발전기의 특징이 뭐냐? 정전압 발전기로서 전지 충전용으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음 전류식, 전압식. 자, 전류는 IA가 IF와 I로 갈라지니까 IA는 I 플러스 IF인데 여기서 IF는 I는 R분의 어때요? V죠? R분의 V인데 계자 회로니까 RF분의 VF. 자, 이렇게 해서 IF는 RF분의 VF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I. I를 어떻게 구합니까? 그래서 주어지겠죠. 조건에 전력이 예를 들어서 50kV입니다. 이렇게 50kV입니다. 라고 한다면은 이게 바로 V 곱하기 I죠. V 곱하기 I, 전압 곱하기 전류가 전력이죠. 전기가 일을 하는 힘을 나타내는 전력이더라. 그래서 I는 V분의 P로 나타낼 수 있죠. V분의 P 해서 R분의 R분의 VF 플러스 V분의 P 하면은 이게 바로 IA가 되겠죠. 그래서 IA는 I 플러스 IF인데 결국 V분의 P 플러스 RF분의 VF 전류식 알았습니다. 다음 전압식은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요? 기본식을 써라 했습니다. 기본식 E는 V 플러스 IA RA를 써놓고 전기자 회로에 저항이 몇 개 있냐 보라고 했습니다. 전기자 회로에 저항은 전기자 회로 여기 부하까지 가는 전기자 회로예요. 전기자 회로 여기까지 저항은 안에 있는 RA밖에 없죠. 그래서 끝. 그래서 V 플러스 IA RA 해서 E는 V 플러스 IA RA 해서 분권 발전기에 대한 특징과 계산식도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복근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자, 복근 발전기는 내분권 복근 발전기와 외분권 복근 발전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자, 복근 발전기는 보시는 것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계좌가 두 개예요. 어떻게 됐든 어디에 연결이 됐든 계좌가 두 개인데 전계좌에 봤을 때 직렬로 연결된 계좌를 직렬계좌, 병렬로 연결된 것을 병렬계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렬계좌의 A점과 B점, A점과 B점에서 전계좌에서 봤을 때 가까운 점이 A점, 먼 쪽이 B점이죠. 그래서 이 병렬계좌인 RF가 가까운 점에 연결이 되느냐, 먼 점에 연결이 되어 있느냐, 뭐가 봤을 때, 전기자가 봤을 때 따라서 복근 발전기의 구분이 됩니다. 가까운 쪽에 연결된 것이 내분권 복근 발전기. 자, 먼 쪽에 연결된 것을 외분권 복근 발전기입니다. 복근 발전기. 자, 이렇게 해서 전계좌에 봤을 때 병렬 계좌가 연결되는 점이 A점이면은 저 가까운 점이면 내분권 복근 발전기, B점 먼 쪽이면 외분권 복근 발전기인데 주로 시험 문제 출제는 외분권 복근 발전기가 출제가 됩니다. 자, 먼저 내분권 복근 발전기는 병렬 계좌가 직렬 계좌에 가까운 곳에 A점에 연결이 되어 있다. 자, 이제 알았습니다. 그 의미를. 그래서 전류식, 전압식. 자, 전류식은 보겠습니다. 안에 RA가 있다 그랬어요. 발전이 돼서 IA가 흐르면은 이제 계좌 쪽으로 IF가 흐르고 RS에는 IS가 흐를 거며 부하 쪽으로는 I가 흐르는데 이 RS와 부하 쪽에는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전류식 I는 IS와 같다. 자, IA는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IS와 I가 같으니까 이것을 I로 대표한다면은 IA는 I 플러스 IF죠. I 플러스 IF가 돼서 I는 전력이 V 곱하기 I니까 I는 V분의 P죠. 그래서 V분의 P 플러스 이제 RF를 보면은 RF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전압이에요? 어떤 발전 전압의 단자 전압 플러스 어때요? 이게 유도 기전력 플러스 IA, RA가 되겠습니다. 유도 기전력의 IA, RA. 유도 기전력 E의 IA, RA의 전압 강화를 합한 전압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압식은 E는 무조건 V 플러스 IA, RA라고 했는데 IA, RA하고 또 하나가 뭐가 있나요? 이쪽에 걸리는 전압이 RS가 있어서 RS에 걸리는 전압이 있죠. RS에 걸리는 전압은 I라는 전압이 흘러가니까 I 곱하기 RS겠죠. 플러스 I 곱하기 RS. 자, 이것이 좀 어려운 듯 한데, 자, 이런 식 문제는 뭐 출제되지 않으니까 참고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외분권 복근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외분권 복근 발전기에서도 RA 전기자 회로에서는 RA가 있더라. 그럼 전류식, 전압식. 전류식은 전기자 회로에서 직렬로 걸렸죠. 그래서 IA와 IS는 같고 B점에서 계좌 회로로 IF와 부하 회로로 I란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IA는 I 플러스 IF인데 I는 V분의 P요. IF는 RF분의 VF 혹은 V가 되겠죠. 그래서 전압식은 역시 E는 V 플러스 IA, RA를 쓰는데 전기자 회로의 저항이 RA하고 RS가 두 개죠. 그래서 RS.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복근 발전기에 있어서는 계좌가 어때요? RF, RS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RF에 예를 들어서 파이 F라는 자속이 발생이 된다면은 RS에는 파이 S라는 자속이 만들어지겠죠. 파이 F, 파이 S. 자, 그래서 파이 F와 파이 S가
합해지는 방식으로 권선을 감을 수도 있고, 파이 F와 파이 S, 즉 병렬 계좌와 직렬 계좌에서 발생된 이 자속을 감해주는 방향으로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 자속이 합해지는 결선 방식을 가동 결합, 그리고 감해지는 것을 차동 결합이라고 해요. 차동 결합. 그래서 가동 결합에 의한 가동 복근과 차동 결합에 의한 차동 복근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직류 발전기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류 발전기의 특성 곡선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직류 발전기의 특성 곡선, 자, 이렇게 보시면은 무부하 특성 곡선, 부하 특성 곡선, 무부하 특성 곡선 반대가 부하 특성 곡선이죠. 자, 무부하 특성 곡선과 부하 특성 곡선을 내부 특성 곡선이라고 한다면은, 자, 암기하기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부 반대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외부 특성 곡선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류 발전기의 특성 곡선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무부하 부하 특성 곡선, 이 두 개를 합해서 내부 특성 곡선이라고 한다면은 외부 특성 곡선. 그래서 무부하 특성 곡선, 부하 특성 곡선, 외부 특성 곡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는데, 이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게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외부 특성 곡선이다 하는 거 잘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각 특성 곡선이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냐, 즉 그래프냐 하는 것이 기본 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외부 특성 곡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발전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내부를 볼 수가 없어요. 설치를 했다면은 외부에서는, 자, 외부에서는 양 단자 간의 단자 전압과 부하로 입력이 되는, 부하로 유입이 되는 부하 전류. 그래서 외부 특성 곡선은 V와 I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자, 외부에 부하 전류가 있다면 내부에는 어떤 전류가 있겠습니까? 이 발전기가 발전을 하려면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기장 내에 도선을 설치하고 그 도선을 회전시켰을 때 유도 기전력이 발전이 되며, 이 유도 기전력에서 전압 강화를 뺀 것이 바로 단자 전압이죠. 발전 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에는 반드시 계좌 전류가 있어야 되겠더라. 그래서 제가 내부 곡선입니다 라고 묶어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게 근거가 바로 여기에요. IF, 계좌 전류와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다. 그렇다면은 이 전압 측에는, 전류 측에는 이제 다 매핑을 했습니다만은, 이 전압 측에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무부하니까 전압은 전압인데 무부하 전압, 그리고 부하니까 부하 전압. 이렇게 직류 발전기의 특성 곡선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각 특성 곡선별로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냐 하는 것이 가장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먼저 이거부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무부하 특성 곡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 무부하 특성 곡선은 IF와 V0와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려보면은 횡축의 IF, 즉 가로축의 IF와 종축의 V0와의 관계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IF가 증가될 때 V0가 비례하게 증가되는 곡선을 나타낸 것이 바로 RF가 되겠죠. 자, RF가
계좌 저항선입니다. 계좌 저항선은 IF와 V0와의 관계를 비례한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고, 자, 무부하 특성 곡선은 그려보면은 이런 특성 곡선을 보입니다. 무부하 특성 곡선. 자, 무부하 특성 곡선에서 계좌 저항이 크게 되면은 IF 쪽으로 증가할수록, 계좌 저항이 커지면은 IF 쪽으로, 작아지면은 V0 쪽에서, 감소하면은 V0 쪽에다가 접근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RF와 무부하 특성 곡선이 만나는 점이 VN이 되겠습니다. 부하를 연결을 했을 때의 발전 전압. 자, 그렇다면은 RF에 따라서 VN이 첫째 만나서 발전이 될 수도 있고, VN이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러되면은 전압이 어때요? 여기서 이 전압까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타버립니다. 자, 요런 때의 전압을 꼭 찍어서 RC 크리티컬 저항이다 해서 임계 저항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F2- 해서 RF를 더 감소시키니까 어떻게 되나요? 만나는 점이 없어서 발전 전압이 없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부하 특성 곡선은 발전 전압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를 알아보는 곡선이다, 이것을 표현을 하면은 전압 확립 곡선이다. 그래서 전압 확립 조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압 확립 조건은 첫 번째 보면은 이 무부하 특성 곡선이 시작점이 제로에서 시작을 하면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처음 기동이 안 되니까. 기동은 자기장 내에 권선을 설치를 해서 회전을 해야 발전 전압이 있는데, 제로일 경우에는 자기장이 없죠. 그래서 반드시 미소 전압에 의한 잔류자속이 있어야 합니다. 잔류자속이 있어야만 자기장이 만들어져서 자기장 내에 설치된 도선이 회전했을 때 각 코일 변에 유도기전력이 발전을 하죠. 그래서 잔류 전압이 남아 있어야 된다. 그럼 잔류 전압에 의해서 어때요? 전압이 만들어지고, 이 전압에 의해서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전류에 의한 전압이, 전압에 의한 전류가, 전류에 의한 전압이, 전압에 의한 전류가, 여기서 전압이, 전류가, 전압이, 자, 이렇게 해서 VN까지 유도가 되는 것이 바로 전압 확립입니다. 회전하면서 급속도로 발전 전압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전압 확립 조건은, 자, 첫 번째, 계좌 저항이 임계 저항보다 작아야 한다. 계좌 저항 곡선이 임계 저항보다 작아야 IF 쪽으로 접근을 해서 무부하 특성 곡선과 계좌 저항선이 만나는 점인 VN이 만들어진다 해서 첫 번째 조건이 RF가 RC보다가 작아야 한다. 두 번째가 잔류자속이 있어야 된다. 미소 전압에 의한 잔류자속이 있어야만 발전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역회전을 한다면은 잔류자속이 미소 전압이 5V다. 5V에 의한 잔류자속이 만들어져서 발전을 하는 발전기다. 그럼 역회전을 해서 마이너스 5V가 되는 순간 플러스 5V와 마이너스 5V가 상쇄가 돼서 0V가 되고 자속도 제로가 돼서 발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전 방향이 적정해야 된다. 거꾸로 돌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 전압 확립 조건 세 가지죠.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하 특성 곡선입니다.
부하특성 곡선은 계좌 전류와 부하 전압과의 관계입니다. IF. 자, 그래서 횡축의 IF와 단자 전압 V와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가 되겠는데, 자, 이 발전기의 기본식 E는 V 플러스 IA, RA인데 단자 전압 V는 E 마이너스 IA, R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전기를 운용하게 되면은 무부하 특성 곡선에서 뭐만큼 IA, RA 한 만큼 곡선이 이렇게 감소한 곡선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 부하특성 곡선이고, 부하특성 곡선은 어떤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냐 하는 것이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외부특성 곡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특성 곡선은 부하 전류에 대한 단자 전류와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면은 좀 과장해서 그리겠습니다. 그래프의 특성을 나타내는 1번, 2번, 3번 그래프의 복근 발전기 특성을 나타내는데, 외부 특성 곡선은 전압 변동률별 발전기 종류 및 특징에 대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전압 변동률 입실론이라고 읽습니다. 입실론에 대해서 보시면은 전압 변동률은 입실론은 Vn분의 V0 마이너스 Vn, Vn이 전격 전압입니다. 전격 전압. 정상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최대 전압. 자, V0, 그래서 무부하 전압이 되겠습니다. 무부하 전압. 전압 변동률을 바르게 나타낸 식을 찾으세요.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계산하세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전압 변동률은, 자, 별해 작은 수분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차이. 작은 수분의 차이니까 작은 수가 바로 전격 전압이 되고, 차이는 무부하 전압과 전격 전압과의 차이를 알 수 있으시겠죠? 곱하기 100을 하면은 퍼센테이지로 나타내진다 하는 것. 예를 들어서 그래서 V0가 109V, Vn이 100V일 경우에 전압 변동률을 구하세요 하면 작은 수가 100이네요. 109, 100 차이, 109 마이너스 100 하니까 9죠. 곱하기 100 하면 100과 100이 약분이 돼서 9%입니다. 이렇게 해서 쉽게 구할 수 있으시겠죠? 문제가 이런 정도의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압 변동률에 대해서 알았는데, 1번 특징은 부하 전류가 제로일 때 전압이 무부하 전압이고, 부하 전류가 전격 전압일 때의 전압이 Vn이죠. Vn. 즉 1번 그래프는 V0보다가 Vn이 더 크다. 전압 변동률이 V0 마이너스 Vn인데 V0보다 Vn이 더 크다. V0가 3이라고 하면은 Vn이 5일 경우에 3 마이너스 5는 이 전체 수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마이너스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1번 그래프의 특징은 전압 변동률이 0보다 작다. 즉 마이너스 1 곡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곡선은 V0와 Vn이 같죠. 그래서 3 마이너스 3 하면 제로가 돼서 어떤 숫자가 되든지 이게 제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2번 그래프의 특징은 전압 변동률이 제로인 발전기가 되겠고, 3번 그래프는 V0보다가 Vn이 작다. 그러면은 전체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전압 변동률이 제로보다 큰 플러스인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압 변동률이 제로인, 그래서 이름을 먼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원래의 보통적인 일반적인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IARA만큼 떨어지는 이런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곡선보다가 과하게 올라갔죠. 그래서 과복근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곡선은 V0와 VN이 같아서 거의 평평한 곡선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평복근 발전기. 3번 곡선은 보통인 분권 발전기에 비해서 상당히 아래로 내려가 있죠. 그래서 차이가 나더라 해서 차동 복근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내가 붙여봤어요. 내가 붙여봤으니까 훨씬 기억도 오래 하겠죠. 자, 이 과복근 발전기와 평복근 발전기는 일반적인 곡선에 비해서 전압의 여유가 있죠. 그래서 송전선로의 전압 강화 보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복근 발전기는 전압 차이가 클 때, 평복근은 전압 차이가 작을 때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차동복근 발전기는 아크 용접기용 전원입니다. 아크 용접기용 전원으로 사용이 되더라. 자,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겠죠. 네. 이유는 뭐냐? 전력은 V 곱하기 I와 같아서 아크 용접은 전기 용접이에요. 금속을 녹이는 용접이니만큼 열이 많이 나고 전류가 많이 흘러야 돼요. 전류가 흐를 경우에 어때요? 전력이 변경이 되죠. 전력이 변경이 되면 안 돼요. 전류가 증가하더라도 전력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압을 낮춰주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은 특징을 수하 특성이라고 합니다. 자, 한쪽이 올라갈 경우에 반대쪽을 어때요? 감소시키면은 전체적으로 안정이 된다, 일정하게 된다라는 특징이죠. 그래서 소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크 용접기용 전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외부 특성 곡선은 전압 변동률별 발전기의 종류 및 특징을 나타낸 그래프다. 이 중에서 가장 특히 유의하셔야 되는 것은 2번 그래프는 전압 변동률이 제로. 이 전기기기에서 제로다, 1이다 하는 것은 반드시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부 특성 곡선에 대한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자, 외부 특성 곡선이죠. 외부 특성 곡선이다. 제가 좀 과하게 1번입니다, 2번입니다, 3번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외부 특성 곡선은 병렬 운전을 할 때, 즉 외부 특성 곡선이 같은 발전기만이 병렬 운전을 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잘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 전기자 반작용. 전기자 반작용 했으니까 뭔가가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반작용해서는 나쁜 것 같죠. 그래서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부터 알아야 되나요? 그래서 원인, 현상, 대책. 원인, 현상, 대책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원인은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했으니까 원인도 전기자에 있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꼭 연관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발전기의 유도 기전력에 의해 전기자 권선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당연히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앙페르의 오름손 법칙에 의해서 권선에 전류가 흐르면 권선 주위에 돌아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기장이. 그래서 이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전기자 권선에 도는 자기장이 주자기장, 즉 계자 N극에서 S극으로 향하는 주자기장에 영향을 미쳐서
문제를 발생을 시킨다 해서 원인은 전기자 전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N극과 S극을 마주보고 설치하게 되면은 N극에서 S극으로 힘이 작용을 한다. 어떤 힘이?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겠습니다. 이 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이 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는 공간이 자기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기장 내에 권선을 설치하고 권선을 회전시키면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르게 되면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도는 방향으로 이 자속 파이가 발생을 하죠. 자기장이 발생을 하니까 주자기장이 전기자 권선에 의한 자기장에 영향을 받아서 이 주자기장의 자속이 빠져나가죠. 빠져나간다라는 것은 감자가 된다. 자속이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하더라.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전기자 반작용을 가장 쉽게 이해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감자가 된다면은 E는 K 파이 N에서 자, 첫 번째 식이죠. 우리가 기억을 하는 파이가 감소된다면은 자속 파이와 유도 기전력이 비례하기 때문에 유도 기전력도 감소하게 된다 해서 그 현상 첫 번째 감자에 의한 유도 기전력이 감소하게 된다 하는 게 첫 번째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발전기가 직류 발전기죠. 직류 발전기니까 좌측에 플러스 전기가 발전이 된다면 우측에 마이너스 전기가 발전이 되며 좌측에 있는 권선 코일변 AB가 회전을 하면서 중간에 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잘 모르신다면은 자, 좌측에 있을 때는 플러스 전기를 중간을 넘어서 오른쪽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항상 일정한 극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직류 발전기예요. 직류 발전기인데 그럼 중간에 왔을 때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0인 이것을 전기적 중성축이라고 합니다. 전기적 중성축은 어떻게 되나요? 주자속, 즉 자기력선과 항상 90도로 만나게 됩니다. 90도로 만나야 돼요. 그런데 전기자 권선에 전류가 흘러서 전기자 권선 주변에 생긴 자속의 영향으로 이렇게 하얀 자속선이 노란 자속선으로 삐뚤어졌죠. 그러면은 전기적 중성축도 변경된 주자속과 90도를 이루기 위해서 기울어지더라. 세타만큼 기울어져서 이 노란 자속선과 90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현상이 전기적 중성축이 이동하게 되더라. 전기적 중성축이 이동하더라. 자, 그럼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되느냐? 발전기는 회전 방향,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이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요? 발해라고 기억을 합니다. 자, 한반도 동북방에 가장 큰 나라를 차지한 것이 바로 발해였죠. 발해라는 나라였고 시조가 누구였어요? 대조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발해, 즉 발전기는 회전 방향으로 이동한다. 발전기가 회전 방향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전동기는 반대로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더라. 이게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전기적 중성축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에 플러스 전기가 발전이 되고 우측에 마이너스 전기가 발전이 되는데, 전기자 반작용으로 인해서 전기적 중성축이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하게 되니까 이제는 변경된 전기적 중성축까지 플러스 전기가 발전하다가 보니까 이 부위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공존해버리죠. 그래서 불꽃이 발생하더라. 불꽃이 발생이 된다 하는 것을 두 자로 줄이면 섬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불꽃이 발생한다 하는 거 기억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대책이 되겠죠. 자, 대책을 보면서 또 그림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책은 첫 번째 보상권선을 설치합니다. 두 번째 보극을 설치하고요. 세 번째 브러쉬를 이동한다 하는 것이 답이에요. 보상권선을 설치하는데 첫 번째 어디에 설치하느냐? 전기자에 설치할 수는 없겠죠. 계좌 극면에 설치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기자 전류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전류를 흘려주면은 보상권선 주변에도 어때요? 자기장이 발생을 하겠죠. 그럼 전기자 권선과 보상권선을 바로 인접해서 설치를 했는데, 전기자 권선과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자속의 방향도 반대가 돼서 서로 반대가 되는 자속이 만나면 상쇄되죠. 그럼 자속이 없으니까 이게 완전한 방법이 되겠더라. 자, 전기자 전류와 같은 크기 방향은 반대로 설치를 해준다. 보겠습니다. 자, 보상권선을 설치하는데 보상권선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계좌 극면에 슬롯을 파고, 슬롯을 이렇게 팠습니다. 슬롯을 파서 권선을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해서 전기자 권선과 크기는 같은데 방향은 반대. 자, 방향이 도처 방향이면 크로스 방향으로, 이 크로스 방향이면 도처 방향으로. 자, 이렇게 감아서 서로 전기자 권선에 생긴 자속과 보상 권선에서 생긴 자속이 상쇄되도록 감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극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이 불꽃전압이에요. 불꽃전압을 보극에 의한 전압으로 빼줌으로써 불꽃전압을 낮춰버립니다. 낮춰서 불꽃을 감소시키니까, 전압을 발전을 해서 불꽃을 감소시키니까 불꽃이 많이 발생하는 상태에서 불꽃이 적게 발생하는 상태로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정류죠. 그래서 전압을 발생을 해서 상태를 바꿨다. 전압정류. 전압정류는 어디에서? 보극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주 자속 N극과 S극 사이에 작은 자석을 설치를 함으로써 어떻게 N극에서의 자속이 생기고 이 전기자가 회전함으로써 EC 보극에 의한 발전 전압이 생기겠죠. 이 보극은 전기자 회로와 직렬로 연결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다음 세 번째는 브러쉬를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전기적 중성축이 이동했으니까 전기적 중성축, 그래서 브러쉬 방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전기적 중성축과 주자속이 직각으로 만나게 됐는데, 이제
전기자 반작용으로 인해서 전기적 중성축이 이동을 했으니까 이제 브러쉬의 방향을 이동시켜 줌으로써 변경된 전기적 중성축과 어때요? 자석의 이 변경된 주 자석의 방향을 90도로 일치시켜 주게 되면은 이 불꽃을 줄일 수 있다라고 브러쉬를 이동을 함으로써 줄일 수 있더라.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브러쉬도 어떻게 하나요? 접촉 저항이 큰, 요 시험에 나옵니다. 탄소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저항을 삽입함으로써 추가함으로써 전류를 약하게 되고 전류가 약해서 전압이 낮아지는, 그래서 불꽃을 잡아주는 것을 저항에 의한 불꽃이 많이 생기는 상태에서 불꽃이 작게 생기는 상태로 변화해서 저항 정류. 자, 그래서 저항 정류는 브러쉬에서, 전압 정류는 도극에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류는 잠시 쉬고 또 정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